오늘 이번 시간에는 샐러드에 이것을 넣으면 토마토를 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샐러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음식 궁합을 잘못하시면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어떤 책을 참조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는 허버트 M. 쉘튼 박사님의 책인데 이게 번역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씹어 먹어야 말을 계속 굉장히 어렵게 표현해 놓으셔서 제가 쉽게 바꾼다고 바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깨달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샐러드에 과연 무엇을 넣으면 토마토를 같이 궁합을 주면 안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루 한 번의 샐러드로 여러분의 pH를 산성에서 알칼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자, 하루 한 번의 샐러드로 산성증을 없앨 수 있다는 슬로건은 샐러드가 올바른 재료로 만들어졌을 때만 사실입니다. 기름이나 식초를 곁들인 샐러드 어때요? 도움 안 됩니다. 새우 샐러드 안 돼요. 감자 샐러드 돼요? 계란 샐러드는 샐러드가 가진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자, 샐러드란 말은 라틴어 어원에서 보면 소금이란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샐러드는 소금이란 뜻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모두는 미네랄 소금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암 환자분들은 되게 전해질 수치가 떨어지고 비단 암 환자가 아니어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토양이 다 병들어서 옛날에 과일과 채소에서 먹던 순수한 미네랄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영양 밀도가 높은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기능의학에서는 그래서 영양제, 비타민 A부터 B, C, B1, B2, B3, B6, B12까지 영양조로 제조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미네랄이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샐러드란 말의 라틴어 원어는 소금이라는 의미, 천연 미네랄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샐러드의 야채는 자연 속에서 그 자체적으로 내재된 풍부한 미네랄 소금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샐러드만 잘 드시면 미네랄 소금을 따로 안 드셔도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식단에 미네랄은 여러분들은 꼭 소금을 먹어야지만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지만 미네랄이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샐러드를 궁합이 맞게 잘 드시면 결단코 미네랄 소금을 따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식단의 녹색 음식 바로 미네랄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자연 그대로 통째가 아니라 해도 로푸드로 드시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 요리책에 반은 뭡니까? 저지방 채식 식단의 일반적인 메뉴라면 뒷부분에는 로푸드,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요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 것으로 조리하지, 로푸드는 날것에라는 뜻이 있죠. 로는. 자, 그런데 그 뜻은 바로 센 것으로 조리하지 않은 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50도 이하에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샐러드가 천연 그대로 미네랄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조리되지 않은 채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채 드시는 엔자임 그대로 드시려면 날것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샐러드의 어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애들은 샐러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화식으로 먹는 샐러드는 효소가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동물성 새우 샐러드 파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녹색 식물의 잎사귀는 바로 미네랄 성분, 미네랄은 소금이죠. 예, 소금 성분의 풍부한 근원입니다. 풍부한 비타민의 공급원이기도 하고 단백질 양분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은 채소 잎사귀에는 단백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실 때 다들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저지방 채식을 하면 단백질은 뭘로 공급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계란 2개씩 꼭 챙겨 먹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솟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1위가 계란인 거 아시죠? 네, 계란에게는 미안하지만. 자, 그리고 대개 육식을 하시는 분들의 곁에 가면 죄송하지만 몸에서 냄새가 나요. 자, 여기 보니까 호흡과 신체에서 그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네랄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해독식하면 아침에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입안에서 막 썩는 내가 나죠. 그 창피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해독하는 기간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호흡과 신체의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네랄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 영양에 필수적인 엽록소의 최고 공급원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샐러드에, 풀뿌리에는, 과일에는, 채소에는 미네랄, 단백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 단백질은 어디서 공급받아요? 이건 죄송하지만 저는 영양의학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단백질은 어디서 얻으신다고요? 오히려 칼슘의 2배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만 드셔도 최고의 건강기억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간의 소금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해가 되는 대신에 피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음식을 짜게 드셔도 안 되지만 저염식, 무염식도 피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혈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분들은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무염식을 먹고 있지 않은가? 예, 그래서 하늘마을에 오니까 왜 이렇게 음식이 소금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미네랄 안 드시면 여러분들이 피가 안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음식을 짜게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제 소금을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네랄,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금을 많이 먹지 말고 장아찌 종류와 양념한 음식을 피하십시오.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보다 더 해로운 것이 젓갈 음식입니다. 예, 김치에 젓갈 넣으시는 거, 어리굴젓, 새우젓, 멸치젓, 젓갈 음식은 2급 아민이 강력한 발암물질을 초래합니다. 예, 니트로사민,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발암물질을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채식만 하는데요 하는데 보면 젓갈김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젓갈김치는 김치가 익어서 쉴 때는 아주 바글바글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클 장아찌 종류도 여러분들이 여름철에는 덥기 때문에 탈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김치국물 조금 약간 그런 미네랄이 있는 걸 드셔도 괜찮으나 너무 심각한 장아찌 종류, 여기 아주 염장에 아주 절여놓은 음식들, 어떤 집에 가면 식단이 다 염장해 놓은 음식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게 간의 담석을 많이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 중에 아주 짠 음식을 드시는 것도 담석이 많이 생기게 합니다. 결석이나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을 많이 생기게 하죠. 자, 소금 즉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자, 여기 보면 날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다 소금에 절이고 예, 다 조리된 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푸드가 60% 이상 돼야 됩니다. 로푸드가 60% 이상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 단백질, 10% 지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로푸드가 뭔지 아시죠?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그렇다고 생식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예, 50도 이하의 파괴되지 않은 음식의 비율을 60% 이상 가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죽은 세포가 산 음식, 죽은 음식 때문에 여러분의 세포가 병들었다면 이제 산 음식으로,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병든 세포에서 모야모야해서 구제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단은 아주 비추입니다. 소금 즉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성인들은 매일 1에서 2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상의 분량을 섭취합니다. 조리 안 한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의 식단에는 샐러드가 필요가 없어요. 로푸드 드시는 분들은 굳이 따로 샐러드를 즐겨 드시지 않아도 돼요. 과일과 채소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뭡니까? 고기, 곡류, 콩류, 전분, 고단백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루 한두 차례 이상의 녹색 샐러드, 미네랄 덩어리를 드셔야 여러분들이 산성증의 pH가 알칼리로 전환돼서 모든 만성질환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한 영국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무시무시해요. 200~300년 전 육식을 좋아하는 조상들에게 만일 고기로 배를 채울 만큼 돈이 있었다면 오리고기, 닭고기, 꿩고기, 돼지고기 할 것 없이 다 먹은 후에 과일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숨이 차고 과식과 뇌일혈, 뇌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생선과 고기만 먹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고기 뷔페 가시면 숨을 못 쉴 때까지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기를 참 좋아하시죠. 자,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이쪽엔 사과가 있고 이쪽엔 돼지고기를 잘라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한 덩어리를 놨습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뭘 먹을 것 같으세요? 고기를 먹을까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건강한 사람은 알아요. 영감적으로 압니다. 무엇이 내 몸에
좋은지를. 또 거의 전적으로 고기만을 먹고 살았던 일부 미국 인디언 종족은 과일과 채소는 여자들의 식품이라고 경멸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냥꾼들 또한 과일을 그리 즐겨 찾지는 않아서 단명하신 분들도 많아요. 고기에 중독되지 않고 해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샐러드가 독성을 제거하는 해독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일과 채소의 비율을 60% 이상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켈록 박사님 아시죠? 닥터 존 하비 켈록 박사님은 바로 시리얼의 대가이시자 하이드로테라피 수치료의 대가이시죠. 켈록 박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장암 환자들에게 특별히 대장암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의 원인인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대장암 환자들은 고기를 많이 드시죠. 그래서 장폐색이 오면서 대장에 많이 누출이 되는데 켈록 박사님은 그래서 이 시리얼을 만들어서 정제되지 않은 곡류로 시리얼을 만들어서 많은 대장암 환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켈록 박사님 생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시리얼에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이 들어가 있는 시리얼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뭘 드시면 돼요? 정제되지 않은 현미와 콩을 드시면 됩니다. 잡곡과 보리밥은 당뇨병에 웬 보리밥?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의 책에 보시면 당뇨병에 웬 보리밥? 보리밥도 정제곡류입니다. 잡곡도 정제되어 있어요. 오직 현미만이 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5분도 7분도 좀 약해요. 그래서 B군과 비타민 B1, B2, B3, B6, B12를 비롯한 2군이 부족해서 뇌혈관이 막혀 있어서 뇌졸중이나 모야모야나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통곡물로 드셔야 됩니다. 왜? 통곡물에 있는 IP6 피트산염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뚫는 트랩펑이기 때문에. 자, 변기가 막혔을 때 뭘로 뚫어요? 트랩펑으로 뚫듯이 여러분의 뇌혈관이 막혀 있을 때 뭘로 뚫어요? 뇌혈관 트래핑인 IP6 피트산염. 어디에 있냐면 통밀, 오트밀, 정제되지 않은 현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콩에. 그리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와 같은 씨앗들에. 이제 왜 드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시고 드셔야 돼요. 켈록 박사님은 수년 전에 소위 거친 식품이라는 말을 부피 큰 식품이라고 고쳐서 명명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상담할 때 채식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혈전 현상이 심한 분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자, 현미밥을 왜 안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거칠어서 못 드신대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거친 식품은 섬유질이 많다는 말을 부피가 큰 식품이라고 고쳐서 명명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소량에 소화시킬 수 없는 섬유소는 실제로 거칠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미가 여러분 먹으면 거칠어서 못 먹어요 라고 하시는데 거칠은 게 아니고 부피가 큰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요? 오히려 수분이 많고 부드럽습니다. 달리 말하면 많은 샐러드가 섬유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샐러드는 장을 지나면서 수분을 다 이 혈관에게 다 뺏깁니다. 장기들에게. 샐러드가 다니면서 수분을 많이 함유가. 과일과 채소는 수분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장벽에 다니면서 수분을 다 뺏기고 다녀요. 수분을 타고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샐러드가 왜 장으로 지나가야 되냐면 과일과 채소, 샐러드가 지나가면서 모든 수분을 장기에게 다 뺏깁니다. 혈관에게 다 뺏겨요. 그러면 그 즉시 이 샐러드의 이 부피가 컸던 것이 적은 양으로 돼요. 그래서 섬유소는 먹을 때는 거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거친 게 아니고 부피가 크다는 것이지 거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먹을 때 조금 거친 것 같은 느낌이 되니까 흰쌀은 부들부들한 것 같이 느낌을 받으시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생리학적인 반응은 거친 것이 아니라 부피가 크다 작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물론 이가 없으셔서 채소와 과일을 잘게 썰고 자르고 으깨고 조각조각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치아가 아예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냥 물이 되도록 이빨이 없는 할머니들라도 우물 하시다 보면 소화효소, 부티알린이나 전분 소화효소 또는 프로테아제나 리파제 같은 소화효소가 할머니들이 우물 드시듯이 드셔도 나옵니다. 치아가 없는 분들은 이제 막 잘게 썰으시는데 자 보세요. 효소를 파괴시키는 방법입니다. 샐러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궁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잘게 썰고 자르고 으깨고 조각조각 내면 많은 산소가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양적인 가치가 수없이 손실이 돼요.
이렇게 해서 먹지 말고 시간을 많이 지체할수록 영양 손실은 더 커집니다. 산화로 인한 비타민 손실은 더 빠르고요. 그런 음식은 어떤 사람들만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치아가 없는 분들도 요새는 의치도 있고 임플란트를 해서 떼어놓는 방법도 있으시니까 가급적이면 우물우물 죽이 될 때까지 사탕 먹듯이라도 드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 소화효소가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음식이 준비되는 즉시 먹어야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자, 특별히 우리 주방에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세요. 샐러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샐러드와 드레싱 소스의 궁합은 최악입니다. 샐러드를 망치게 하는 이유는 드레싱 소스가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드레싱 소스를 먹어도 됩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제가 샐러드에 무엇이 들어가면 도마도를 없애야 된다가 힌트입니다. 보세요. 오늘 답을 찾아내시는 분은 쿠폰 2장 드립니다. 자, 샐러드의 드레싱은 본질적으로 샐러드와 맞지 않고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드레싱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산이 들어가요. 새콤한 식초나 뭐 이런 것들을 밖에는 넣죠. 저희는 시큼한 맛을 대신 레몬즙을 짜서 드립니다. 자, 이 과일 속에 있는 유기산 성분들은 전분,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닭가슴살 샐러드 최악이죠. 빵 넣은 샐러드 최악입니다. 단백질과 전분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샐러드에 첨가되는 지방, 기름은 특별히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의 궁합은 최악입니다. 이혼해요. 샐러드 드레싱에 첨가된 당분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전분 식품과 같이 먹을 때 기름이나 크림을 샐러드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이유는 없지만 이거 참 어렵게 하죠. 예. 전분이 뭔지 아시죠? 예.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을 때는 기름이나 크림을 샐러드에 첨가해도 돼요. 뭐 아마씨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 음식, 특별히 단백질 예외가 좀 이따 나옵니다. 예외를 빼고 동물성 단백질 음식과 특별히 닭가슴살 샐러드를 좋아하시는데 단백질 음식과 같이 먹을 때는 샐러드에 뭘 넣으면 안 돼요? 기름이나 산을 넣으면 안 됩니다. 예. 샐러드만, 그래서 레몬 주스와 식초, 요거 유기산 성분을 넣을 때는 두 음식 모두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샐러드를 드실 때는.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예를 들면 샐러드만 섭취할 때는 샐러드에 레몬 주스나 기름 혹은 두 가지를 다 첨가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마을 샐러드는 맞는 거예요. 왜? 닭가슴살이 안 들어가니까. 단백질이 안 들어가니까. 자, 그런데 샐러드와 조리한 녹색 채소를 식사로 먹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제가 질문이 있어요. 토마토산, 유기산이 많은 과일. 토마토산은 단백질과 전분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음식을 먹을 때는 샐러드에서 도마도를 빼야 돼요. 자, 그럼 닭가슴살 샐러드에 도마도 넣으시면 되겠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도마도를 넣으면 안 되는 샐러드는 뭐가 있어요? 닭가슴살 샐러드, 새우 샐러드, 계란 샐러드 안 되는 거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외가 있는데 3가지 예외가 있어요. 치즈도 우유 카제인이 응고된 거예요. 그죠? 치즈,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아보카도는 3가지 다 지방을 많이 함유한 것들이죠. 전분의 산이 하는 것보다 단백질 소화를 연장시키는데 얘들은 토마토를 단백질 음식에 곁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아유, 왜 이렇게 어려워. 그죠? 얘들은 곁들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동물성 치즈 대신에 코코넛 치즈 같은 걸 활용하세요. 그러면 치즈와 견과류, 아보카도는 토마토와 궁합이 맞는다 안 맞는다? 맞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보카도 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토마토 넣어도 되겠죠. 두부 들어가면 되죠. 두부 단백질은 됩니다. 콩은 아셨죠? 그러나 닭가슴살이나 새우나 또 뭐가 계란이나 이런 단백질에는 토마토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샐러드에 레몬 주스나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심한 거부가 정말 어려워. 그러나 다른 단백질과 곁들일 때는 산과 만약에 동물성 단백질과 샐러드를 먹어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기나 생선 먹기 전에 터키의 고깃집에서 만나요 할 때 고기하고 샐러드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빵이 있으면 빵 뒤에 아시죠? 자, 단백질과 곁들일 때는 산과 유기산이 많은 과일과 단백질 식품을 같이 먹어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따로따로 국밥을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산과 단백질 식품은 샐러드를 하실 때 따로따로 드시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도마도를 안 넣어야 되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일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도마도에 있는 비타민C는 얇은 조각으로 토막토막 낼 때 산화돼서 빠른 속도로 파괴됩니다. 빠른 비타민C의 손실은 상추를 조각 낼 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얌전한 여사님들이 샐러드 하실 때 잘게 썰어가지고 하시는데 효소를 파괴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소가 안 파괴되냐? 자, 네, 약간 게을러지면 되나 봐요. 상추잎이나 로메인 상추는 잎 그대로 차려냅니다. 와우. 상추는 절반이나 4등분으로 크기에 따라 쪼개고 많은 상추를 샐러드에 첨가하시면 좋습니다. 로메인 상추도 좋고. 그리고 오이가 샐러드에 첨가될 때 작은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큰 것은 둘러 쪼갠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오이는 샐러드 오이는 상당히 맛있죠. 샐러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조각 내거나 뭉개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뿌리채 원시인 버전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당근은 갈아서 쓰시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주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시면. 주스가 여러분의 위장병의 원인입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샐러드는 단순하게 준비하면 가장 좋은데요. 6가지나 12가지로 만들어진 합성 샐러드는 이상적일까요? 비이상적일까요? 예. 왜 방구대장 뿡뿡이가 되시는지 아시죠? 너무 많은 가짓수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식구들이 식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일도 뭐 상추도 로메인도 다양하게 뭐 치커리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서너 가지만 단순하게 드시라는 겁니다. 예. 샐러드는 서너 종류의 야채로도 충분합니다. 상추, 토마토, 샐러리는 훌륭한 샐러드를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파슬리 한 잎과 붉은 고추나 피망을 넣으면 아주 색상도 맛도 풍부해지죠. 샐러리, 상추, 오이는 아주 훌륭한 샐러드고 로메인 상추 그리고 어리고 부드러운 오크라, 예, 오크라가 얘입니다. 예, 그 일본에 많죠. 오크라와 시금치는 샐러드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양배추, 이 십자가 채소가 강력한 항암제인 거. 그래서 왜 하늘마을 식단에 아침마다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가 나오시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모든 암에, 췌장암에, 위암에, 폐암에, 간암에, 그리고 고혈압에, 고혈당에, 고지혈증에, 예, 십자가 채소에 있는 강력한 항암제는 최고의 항암제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재료를 가지는데 어린이들은 샐러드를 먹이면 안 되겠죠? 아직 어려서 그냥 부드러운 뭐 죽이나 뭐 부드러운 계란이나 햄이나 이런 거 먹이면 되겠죠? 성장기일수록 샐러드를 많이 먹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영양학 교수이신 짐 메이어 박사님은 남편 죽이는 10가지 방법. 우리 아이 죽이는 10가지 방법에 대표적인 게 매일 계란 후라이 2개씩 먹이는 겁니다. 예. 자라나는 어린이는 날마다 샐러드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샐러드는 어른보다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어린이들한테 샐러드를 안 줘요. 안 됩니다. 요럴 때는 아이가 너무 커서 못 먹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원시인 버전으로 먹도록 가르쳐주면 더 좋겠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울 때는 그럴 때는 조금 먹기 좋게 해줘도 되겠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얘는 어려서 샐러드를 안 먹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 아이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체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병들게 만드는 주 원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샐러드는 자 여기요.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초록색 잎채소입니다. 자, 그래서 뽀빠이 아저씨가 누가 위험할 때? 올리브가 위험하면 도와줘요 뽀빠이 할 때 뭐 먹고 나와요? 시금치 들고 나오죠. 뭐가 많아서 갑자기 뽀빠이 아저씨가 근육질이 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뭐가 많으니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시금치 뿌리만 먹어주고 여러분들이 칼슘이 없어서 뼈에 구멍 난다고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까 보니까 오스테오폴로시스 골다공증의 원인이 바로 산성 음식이지 이런 알칼리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샐러드는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이 있는데 저온살균하지 않은 우유들에서 구할 수 없는 칼슘을 몇 배나 포함하더라? 우유보다 2배 이상.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먹어서 음식으로 섭취한다면 우유를 200잔 이상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모자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양제로는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건 차선책이고요. 최선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40분씩 햇빛을 보시면 가장 강력한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고 운동하실 때 이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이 가시광선을 통해서 피부로 들어가서 간에서 쫙쫙 비타민들을 흡착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세요. 자, 샐러드는 우유보다 칼슘 함유량이 2배 이상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